당신을 해치려 했던 사람을 정말로 파괴하고 싶나요? 그럼 이것을 들으세요.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며 설명을 구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침묵으로 하는 겁니다. 부재로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권력도 없었어 라고 외치는 차가움으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드라마도 장면도 어떤 해명도 없이 당신이 남긴 그 빈자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 당신은 품위와 지성 그리고 침묵으로 판을 뒤집는 법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침묵의 진짜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힐 때 그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반응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고 분노에 폭발하고 해명을 구하고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고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왔으며 아직도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기로 선택할 때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삶에서 사라질 때 대답하지도 반박하지도 돌려 말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을 때 훨씬 더 깊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침묵을 무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부재는 혼란을 주고 상처를 입히며 어떤 직접적인 충돌보다 더 큰 파괴를 가져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침묵은 거절입니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절, 정당화해주지 않겠다는 거절.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시간도 내 설명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은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정적인 전쟁, 논쟁의 결투, 게임을 계속 조종할 수 있는 전장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공허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기 통제의 정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사람임을,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가장 좋은 복수는 적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캔들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양시키고 보호하고 동시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벌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배신, 공개적인 모욕, 신뢰의 붕괴. 이런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들은 보통 스캔들, 응수, 폭로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단지 사라짐, 부재, 완전한 무관심일 때 그 효과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은 침묵의 메아리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반응도 없을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했나? 내가 한 일이 반응조차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걸까?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고통이 내면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잊혀짐보다 더 잔인한 복수는 없다. 그것은 가해자의 자아가 지키고 싶어 했던 유일한 것, 즉 자신이 중요하다는 감각을 죽이기 때문이다. 침묵은 조종자의 받침대를 걷어차며 그를 무의미함에 바닥에 내던진다. 당신이 무시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다. 이미 극복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리는 평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갈등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분노는 상대를 당신의 머릿속에 계속 머무르게 하지만 침묵은 그 사람을 당신의 존재에서 쫓아낸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설명 없이 사라지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그것은 지배다.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감정적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 도발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욕 앞에서 자존심을 삼키며 단지 침묵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말이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본질이다. 진정한 지배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에도 정밀하게 적용된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명백히 애쓰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고 사실을 왜곡하며
당신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 사람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 당신이 반응하는 것이다. 감정의 혼란 속에서 춤추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에 대한 권력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할 수 있는 말보다 적게 말하거나 더 나아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게임의 판도가 바뀐다. 권력이 이동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무력감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약함을 드러낸다. 이런 스토아적 태도는 쉽지 않다. 훈련,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해방감을 준다. 당신이 반응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같은 방식으로 되갚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조종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그의 희생자가 면역력을 갖는 것이다. 이야기 하나를 해주겠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아내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조롱당했다. 모두가 그가 맞서 싸우고 난리를 치고 두 사람에게 따지러 갈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집을 옮기고 SNS에서 사라지고 이혼을 요청한 후 그저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았다. 아무런 설명도 메시지도 대면도 없이.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그의 침묵을 비웃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공허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왜 그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지, 그가 무관심했는지,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는지를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거울이 되었다. 그녀가 매일같이 자신의 무의미함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었다.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배였다. 타인의 잘못이 자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반응하지 않았다고 약해 보였던 그 남자가 사실은 가장 크게 승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평화를 지켰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 사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모든 싸움을 싸울 필요는 없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싸우지 않는 것이다. 혼란을 넘어선 자의 평온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당신도 언젠가 아무 말 없이 누군가와 거리를 두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내 평화를 선택했다. 조용히 이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미소 짓고 아무 말 없이, 사과도 없이, 메시지도 없이,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면서,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의 자아의 가장 잔혹한 승리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대했던 건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고함, 드라마, 노출, 혼란을 기대했다. 조각조각 부서진 채 다시 일어나려 애쓰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마주하게 되는 건 전혀 다른 것이다. 공허함이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 당신의 행복이 있다. 당신이 단지 앞으로 나아갈 때 평온하게 자신에게 집중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 당신은 침묵 속에서 외친다. 나는 이겼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다치게 한 사람을 갉아먹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이다. 사람은 반응을 기대하며 상처를 입힌다. 통제를 기대하며 상처를 입힌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존재도 흔적도 남지 않을 때 남는 것은 깊은 무력감뿐이다. 진짜 벌은 여기 있다. 당신이 충만한 삶을 사는 모습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이미지 속에 있다. 당신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거절했던 사람이 이제는 멀리서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본다. 당신의 꿈을 위해 일하는 모습,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빛나는 모습을 본다. 그것도 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 권리조차 주지 않은 채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괴롭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가지 고통스러운 진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 평화로 대체되었다. 당신은 내 균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것이 계획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은 상처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단지 이제 당신의 길이 더 이상 그 사람과 상관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대신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을 우선시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프다. 당신의 성공은 반응으로 온 것이 아니다.
치유의 결과로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자신이 당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믿었던 사람의 마음에 완전한 무의미함이라는 감정을 남긴다. 그래서 당신의 조용한 성장은 궁극적인 처벌이다. 그것은 적의 시야 밖에서 일어나지만 그 사람의 자아가 여전히 존재하길 바랐던 공간 안에서 일어난다. 그 사람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지켜본다. 멀리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빨리 다시 일어섰는지, 어떻게 그녀 없이도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면서, 그리고 그것은 천천히 퍼지는 매일의 독이 된다. 조용하고 끊임없이.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한 문장이다. 모든 성취는 하나의 단락이다. 모든 미소는 하나의 대답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의 침묵?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자리 없다. 당신은 내 곁에 있을 기회를 가졌지만 그걸 낭비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무력하게 나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아프다면 시간을 상상해보라. 시간은 대가를 요구한다. 그것도 이자를 붙여서 처음에는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이 승리했다고 느낄 수 있다.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신을 침묵시켰다고,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침묵의 메아리가 돌아온다. 당신의 부재, 대답 없는 메시지들, 끝없는 질문들. 왜 그는 반응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가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들은 씨앗이다. 그리고 시간은 그 열매를 맺게 한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이 강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건 그 자신이 하나의 시한폭탄을 안고 떠났다는 것이다. 바로 자신의 양심. 초반에는 당신을 무시할 수 있다. 당신의 무반응을 비웃을 수 있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확신은 침묵으로 바뀐다. 침묵은 불안으로, 불안은 의심으로, 의심은 죄책감으로, 그리고 죄책감은 결국 후회로 변한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은 성찰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성찰은 아프다. 잃어버린 모든 것, 달라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아픈 건 당신이 상처 준 그 사람이 지금은 잘 살고 있고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강과 같다. 충분히 기다리면 당신의 적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적 몰락을 말한다. 시간은 자만심으로 지탱되던 것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이 자신이 한 짓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당신은 복수할 필요도 없다. 말다툼할 필요도 없다. 어떤 것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 단지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시간에게 맡겨라. 왜냐하면 당신이 치유되는 동안 당신을 다치게 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가혹한 처벌이다. 완전한 단절은 감정적 해방의 최종 단계다. 당신이 자신을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그 순간이다. 분노도 사랑도 그리움도 원망도 아니다. 절대적인 공허함이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공허함이 바로 당신의 승리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사건이, 그 고통이 이제 당신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때 당신의 생각 속을 차지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평화로, 내면의 침묵으로, 가벼움으로 대체되었다. 경멸은 공격적이지 않다. 복수심도 없다. 연극적이지도 않다. 경멸은 차갑고 깔끔하며 조용하다. 그래서 더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당신이 경멸할 때 욕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논쟁하지 않는다. 단지 무시한다. 마치 그 사람이 존재한 적도 없다는 듯 자신의 삶을 이어간다. 그리고 조종자에게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왜냐하면 조종하는 사람은 통제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통제는 심지어 증오에서조차 올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증오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감정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종자는 그것으로 먹고 산다. 그는 도발하고 상처 주고 혼란을 일으킨다. 오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령 그 연결이 부정적인 것이라 해도. 왜냐하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이다. 잊혀지는 것이다.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더 이상 분노조차 느끼지 않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이 그 사람의 이름을 영혼에서 지워버린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조종자의 게임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그는 다시 도발하려 할 수도 있다.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상황을 만들고 심리게임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주파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내면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끝이다. 싸움이나 문을 쾅 닫는 극적인 끝이 아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결정적인 끝이다. 이 완전한 단절은 감정적 자유의 가장 높은 상태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후회를 바라지 않는다. 정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운 뒤 앞으로 나아간다.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 과거에 묶어두는 원한을 키우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당신의 힘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아무나 이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분노에, 자존심에, 해답을 찾으려는 집착에 갇혀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당신은 연결을 끊었다. 놓아주었다. 내려놓았다.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서. 당신은 상처를 쥐고 있는 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건 그것을 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침묵의 충격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시는 가질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가 뒤를 돌아보려 할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흔적도, 연결도, 가능성도, 오직 침묵, 오직 공허함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끝이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당신에게 가졌던 힘의 끝,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중요성의 끝, 고통의 끝, 연결의 끝. 당신의 자유는 당신이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와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당신은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말이 멈추고 시간이 지나고 고통이 가라앉고 남는 것은 평화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설명될 필요도 없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오직 감정의 전쟁을 겪은 사람만이, 내면의 혼돈을 지나온 사람만이, 벌어진 상처를 견딘 사람만이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대부분은 이기는 것을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에 자신이 위에 섰다는 것을,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자신을 쓰러뜨리려 한 사람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진짜 전세계는 과시가 필요 없다. 그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 그는 그저 나아간다. 침묵 속에서, 평화 속에서. 눈은 앞을 향하고 마음은 과거의 무게로부터 자유롭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관심이다. 당신의 침착함, 당신의 만족스러움, 당신의 평화다. 왜냐하면 평화는 그 사람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이기 때문이다. 그가 기대한 건 혼란, 고통, 추락, 절망이었다. 하지만 마주한 건 성숙한 침묵, 가벼운 표정,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무언가를 짊어지지 않는 눈빛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파괴적이다. 평화란 외적인 갈등의 부재가 아니다. 평화는 내면의 갈등이 끝났을 때 비로소 오는 것이다. 설명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는 걸 멈췄을 때, 양심 없는 사람에게 정의를 기대하는 걸 멈췄을 때, 그리고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자유를 선택했을 때, 왜냐하면 평화는 상대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사람은 결국 당신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것을 멀리서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접근도 참여도 설명도 없다. 그는 당신이 SNS에서 웃는 모습을 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이 더 나아졌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비록 늦었지만 자신이 졌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다. 당신이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던 자리에 남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평화롭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단단하고 결연한 걸음은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았음을, 상처가 당신을 형성하지 않았음을,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이 당신을 냉소적으로 만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당신을 다듬었고, 당신을 강하게 했고, 당신을 이 희귀한 상태로 이끌었다. 아무에게도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당신의 승리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댓글로 차가운 자각이라고 남겨보세요.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이 두 영상도 꼭 보세요. 당신이 인생에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이 두 영상도 꼭 보세요. 당신이 인생에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